엄마, 이제 재산 정리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잘 모실게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아들아, 미안한데 엄마가 허리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한다는구나. MRI에서 디스크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도 빚 갚느라 한 달에 450만 원씩 나가고 있어서요. 내가 자식들 준다고 평생 모은 돈 7억을 다 줬는데 이제는 2천만 원 수술비가 없어서 밤마다 진통제로 버텨야 하다니. 이렇게 마음 아픈 사연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67세 강나나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7명 중 1명이 강나나님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전문가들은 부모 희생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예방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50대부터 시작하는 현명한 노후 준비,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행복한 인생 2막 준비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는 5가지 중요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첫째, 현명한 노후 자산 관리. 국민연금 관리부터 의료비 대비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치매 예방과 건강 관리.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셋째, 의미 있는 제2의 인생 설계. 수입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디지털 시대 적응하기. 복잡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쉽게 배우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다섯째, 행복한 노년의 관계 맺기. 가족, 친구들과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부모 희생 증후군의 실체와 해결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희생 증후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김병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희생이 오히려 두 세대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에는 은퇴 후 필요한 의료비가 평균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런 현실을 간과한 재산 처분은 심각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죠. 대한노인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자녀에게 물려준 부모 중 73%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69세 박종섭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녀 둘에게 각각 아파트를 사주고 나니 본인 집 한 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왔고 결국 그 집마저 팔아 치료비로 써야 했습니다. 이제는 월세로 살면서 자녀들 눈치를 보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5세 이정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이 자녀들과의 재산 문제였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7대3 황금 비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7대3 황금 비율이란 전체 재산의 30%만 자녀 지원에 사용하고 70%는 본인의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원칙입니다. 이정숙님은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노후 준비의 첫 단계로 국민연금은 절대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은 기본 생활비로만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로 퇴직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계십니다. 절반은 안전한 저축은행 예금으로, 30%는 국채나 회사채 투자로, 나머지 20%는 긴급자금으로 보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은 70%를 본인의 노후를 위해 보유하고 30%만 현금화하여 자녀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부동산 관리에서는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고 계십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이정숙님은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 한 채로 매달 1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주 3회 도서관에서 일하시면서 매달 70만 원의 추가 수입도 올리고 계시죠. 이정숙님은 이런 수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선 수입의 절반은 기본 생활비로 사용하시는데 여기에는 매달 나가는 식비와 관리비 그리고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그 다음 30%는 의료비로 따로 적립하십니다. 정기검진 비용과 약값,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대비하는 것이죠. 나머지 20%는 여가 생활비로 사용하시는데 취미활동과 각종 모임 참석, 그리고 손주들 용돈으로 쓰신다고 합니다. 노인복지 전문가 이미경 소장은 이런 방식을 상생형 가족 경제라고 부릅니다. 정기적인 소액 지원이 일시적인 거액 지원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자녀는 계획적인 미래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KB금융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실수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재산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때 자녀의 결혼이나 집 장만을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을 추천합니다. 원금 보장형 CMA 통장에 비상금을 보관하고 적금이나 저축보험으로 정기적인 저축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조합하면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제는 노후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살고 계신 어떤 분은 이 위험을 극복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아내셨는데요. 서울에 사는 84세 황영실님은 5년 전만 해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사에서 뇌 나이가 무려 15살이나 젊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처음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영실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찾아 나서셨죠. 매일 아침을 유튜브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십니다. 아침 8시부터 30분간 하는 스트레칭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고 하네요. 오전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십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박상민 교수는 치매 예방을 위한 3가지 핵심 수칙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최소 30분 이상의 걷기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20%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는 두뇌 자극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 결과를 보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노년층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5% 낮게 나타났습니다. 황영실님은 매일 3가지 활동을 꼭 하신다고 합니다. 첫째는 스마트폰으로 뉴스 읽기입니다. 둘째는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기, 셋째는 온라인 장보기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활동들이 모여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치매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검진에서 치매 위험이 발견되면 2차, 3차 정밀 검진까지 모두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검진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식사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황영실님은 매끼 식사를 칼로리가 아닌 영양소 기준으로 하십니다. 단백질, 오메가3,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고 특히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꼭 드신다고 합니다. 운동은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댄스도 하십니다. 유튜브로 트로트 댄스를 배우시는데 이것이 우울증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실버 댄스 교실에도 참여하시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치매 예방 앱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발한 치매 체크 앱은 매일 5분씩 간단한 두뇌 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 체크 앱도 있는데 이 앱은 치매 자가진단부터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 찾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평생 교육과 새로운 도전인데요. 부산에 사는 70세 박영호님은 퇴직 후 특별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광안리 해변에서 시작되는 하루는 이제 그의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우연히 시작한 자원봉사가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박영호님은 현재 해양환경지킴이 봉사단의 리더십니다. 매일 아침 해변 정화 활동을 하면서 100명이 넘는 시니어 봉사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침 산책 겸 쓰레기나 줍자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현우 교수는 노년기 새로운 도전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 참여는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 향상과 함께 인지기능 저하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전국 각지에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의 문화교실부터 대학교의 시니어 특별과정까지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박영호님처럼 환경지킴이로 활동할 수도 있고 학교나 도서관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 해설사나 실버 바리스타 같은 전문직도 가능합니다. 대부분 월 7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 용돈벌이로도 좋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꼭 봉사나 일자리만은 아닙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김영자님은 퇴직 후 시니어 모델에 도전하셨습니다. 백화점 패션쇼는 물론 시니어 의류 브랜드의 전속 모델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김영자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남들 시선이 걱정됐지만 도전하고 보니 오히려 주변에서 응원해 주더라고요. 이제는 같은 꿈을 꾸는 시니어들에게 도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멘토가 되었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시니어들이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기 있는 분야는 스마트폰 활용, 외국어, 운동,
악기 연주 등입니다. 특히 영어를 배워 해외여행을 다니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도전이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제2의 직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악기를 배워 실버악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요리를 배워 카페를 창업하신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떼는 용기입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에서는 시니어 드림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체험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3세 김동현님의 특별한 비결은 바로 디지털 시니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만졌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 못하면 세상과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을요. 김동현님은 2년 전부터 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마트폰 문자 보내기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키오스크는 물론 각종 배달앱과 금융앱도 자유자재로 다룬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고령화연구소 박민정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우울증 위험이 4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김동현 님이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카카오톡 사용법이었습니다. 이모티콘을 보내는 법부터 시작해서 영상 통화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세대 간 소통의 벽을 허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도전한 것은 금융앱 활용이었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주식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유튜브 활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직접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디지털 도전기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시니어 디지털 교육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1:1 맞춤 교육도 가능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배움터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김동현님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시니어 디지털 품앗이 모임도 만드셨죠. 매주 화요일마다 경로당에서 모임을 하는데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이제는 2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 사용법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하는 법, 길찾기 앱 활용하기, 버스 도착 정보 확인하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전문가 이지연 박사는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는 단순히 기술 습득을 넘어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김동현님의 모임 참여자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5세 최영숙님의 특별한 이야기는 바로 건강한 관계 맺기에 관한 것입니다. 은퇴하고 가장 무서웠던 것이 외로움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못 만나고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것이
공동체 주방 모임이었습니다. 최영숙 님이 시작한 실버쉐어 키친은 이제 인천의 대표적인 시니어 모임이 되었습니다. 매주 3번 비슷한 또래 15명이 모여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하고 식사를 합니다. 고려대학교 노인심리학과 정성훈 교수는 이런 공동체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노년기 고립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기적인 사회적 교류는 치매 위험을 30% 이상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모임은 최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독거 어르신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는 나눔 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점차 참여자가 늘어나 이제는 매달 5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 모임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노래교실, 금요일은 댄스 교실을 열어 건강도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야외 나들이를 가는데 이때는 자녀들도 함께 참여해 3대가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지역 도서관과 연계해 할머니의 맛있는 이야기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는 프로그램인데 아이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이 크다고 하네요.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년층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영숙님의 모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할입니다. 모든 회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보기를, 누군가는 요리를, 또 누군가는 레시피 연구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동체 활동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모임들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행복한 노후의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사는 78세 강민호님의 이야기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호님은 120평 아파트에서 40평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남겼죠.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충분해요. 물건이 줄어드니 관리할 일도 줄었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죠. 이제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난 5분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원의 이정숙님은 7대3 황금 비율로 현명한 노후 재산 관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체 재산의 70%는 본인의 노후를 위해 보관하고 30%만 자녀 지원에 사용하는 원칙을 지키며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서울의 황영실님은 디지털 기기 활용과 규칙적인 생활로 치매를 극복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박영호님은 봉사활동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전국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김동현님은 디지털 시니어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의 최영숙님은 함께하는 삶의 행복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실버쉐어 키친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그 행복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계시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아닌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방문하셔서 프로그램을 문의해 보세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강좌와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 정책과 활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자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면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